반갑습니다.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2장 말씀입니다. 소태산 탄생 100주년 1991년 원기 76년인데 그때 제가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간사 생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청년회 마지막으로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기념 대회를 총부에서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할 때 교당 신촌교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교당에 일반회, 청년회, 학생회 할 거 없이 다 와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기념 대회를 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기차를 타고 저희가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그 중앙에서 뭘 줬냐면 그 기념 등을 교당마다 한 개씩 줬어요. 그래서 그 기념 등을 이제 거기 가지 못한 교도님들 이제 법회 때 보여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인가 법회가 일반의 법회가 있는데 그날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짐이 교무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짐들을 청년들이 좀 나눠 가져갔는데 저는 그 기념 등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반의 법회니까 청년의 법회는 그 다음 주에 있고 일반회도 일주일 후에 이제 그걸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교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무님들이 공사를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법회 전에 올 수 있냐? 제가 그때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신촌교당까지 가려면은 시간을 보니까 아주 촉박해요. 지하철 내려서도 진짜 많이 거의 막 굉장히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 이제 한창 달리기에 자신이 있을 때라 아주 빠른 행동으로 그냥 옷을 갖춰 입고 신발을 신고 이제 그 지하철표 챙겨서 이제 막 뛰는데 뛰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이게 그 기념 등을 안 들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념 등을 들고 이제 뛰어가서 그 시간에 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때 만약에 기념등을 안 들고 이제 뛰어갔으면은 가까스로 이제 법회 시간에 도착을 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게 열심히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기념등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 왜 왔냐? 뭐 타러 여기까지 뛰어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원불교에서 무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게 무념이에요. 실수를 사실은 아주 작은 실수 한 가지만 한 건데 하나만 잊어버린 거잖아요. 다 잘 챙겼어요. 근데 작은 거 하나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거기까지 간 99%의 노력과 계획과 실행이 안 한 거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모든 보람이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게 무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념이라는 것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에서 유무념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고 대종사님이 무념으로 살지 말고 유념으로 살아라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무념할 수도 있지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작은 무념 하나가 헛수고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대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즘,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념을 유념으로 만드는 공부가 필수적인 공부다.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의 삶이에요. 중생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은 것, 정신을 딴 데 팔고 사는 것. 신고를 드릴 때, 자, 지금 신고를 드립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정신이 여기 안 와 있어요. 중생들은 여기 안 와 있어요. 드리는 척만 해요. 이게 진정으로 정신이 여기 와 있을 때 이걸 유념으로 하는 것이고, 무념은 하는 척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좌선을 할 때도 좌선한다고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거기 안 와 있으면 또 이것이 무념이 되고, 거기 와서 앉아서 1년 내내 그렇게 한 것이 모조리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무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하고 있는,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무념의 삶이요 중생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보살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 아니라 유념으로 돌려놓는 것. 신고할 때는 진정으로 신고를 하고, 좌선을 할 때는 진짜로 좌선을 하고,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진정으로 실제로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 불보살계의 삶이요 우리의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유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의 효과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하체 운동을 위해서 스쿼트를 해라, 앉았다 일어나기. 근데 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해요. 이걸 몇 번, 몇 세트 해라 했는데 그 몇 세트를 대충 한 운동, 만 운동 힘도 안 들이고 해요. 이게 무념이에요. 유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치가 말한 그 폼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힘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했을 때 그걸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엉터리로 그거를 더 많이 했어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도 그렇고, 기도의 위력도 그렇고, 좌선의 일심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걸 얼마나 유념을 한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이 관건이요, 나머지 무념으로 한 시간과 그런 형식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유념과 무념의 그 순간순간 유념이냐 무념이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저희는 유념을 반복해서, 유념이 일심 만드는 것도 유념이 쌓여서 일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생활이 선이 된다. 유념과 일심과 무시선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기초요, 그 내용은 유념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서 유념을 반복 단련해서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무시선 공부고 사막병진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은 유념은 사실
일을 성공시키려고 해도 유념으로 쌓아서 해야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할 때에도 유념으로 공부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수도인이 마음을 단련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할 때에도 유념으로 그걸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공부인은 일심을 만들어서 동정간 일심을 여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저희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정간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동정간의 공부가 조금 다릅니다. 정할 때 일심 공부는, 정할 때 유념 공부는, 정할 때란 말은 일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몰입해 들어가고 집중해 들어가고, 다른 거에는 신경 꺼버리는 공부, 이게 단성 일심이요, 단성 유념 공부인데, 이건 주로 정할 때의 공부입니다. 정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정할 때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오직 그것만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여타의 것엔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 바른 공부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할 때란 말은 일이 있을 때,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때에도 정할 때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니다. 유념 공부, 일심 공부가 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합 일심을 해야 되고 복합 유념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활쏘기랑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활쏘기 연습할 때 저 60m 떨어진 저 관역에 한 중앙을 맞춘다, 그 쏘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하는데 오직 저 목표물과 나와 그것만 생각할 뿐 다른 여타의 것엔 신경을 꺼야 돼요. 그 신경을 끄는 힘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활쏘기에 성적이 나오고, 그게 잘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활쏘기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그러니까 활쏘기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제 군인이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동할 때 공부겠구나.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목표물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데, 단 하나 틀린 건 뭐냐, 여타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을 끄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목표물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상황은 계속 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쏠려다 안 쏠 수도 있고, 아군과 적군의 상황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게 현실 전쟁터에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 그거 하나에 꽂혀서 나머지에 신경 끄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이미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죠? 바느질 일심하다가 약을 태워 먹었다. 이게 공부 잘한 겁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셨죠? 이건 조각의 마음이요, 부주의한 마음이다. 뚜렷한 일심이 아니다. 그건 일심 공부가 틀려 먹었다. 그거에 집중하면서도, 바느질하면서도 약에 대한 신경을 달고 있는 거, 너의 책임이 그것이 100가지 1000가지를 하더라도 일심 공부의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전부 다 신경을 놓지 않으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그게 일심 공부지, 하나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공부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 속에서 일이 시작되면 그 일 일심은 하되 상황 변화도 또 조금 있다 뭐 해야 될 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일 뭐 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뭐 할 것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그게 일심의 정확한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공부가 유무념 공부요, 일심 공부인데 그거를 단계를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먼저 주의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로 유념이냐 무념이냐를 체크를 한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주의심이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주의심 이 얘기는 공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로 알지를 않아.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반응해버려요. 공부도 없고 조심도 안 하고 이 수준에서 이제 수준을 하나 올리려면 이게 공부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불공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는 그걸 대중이라고 하는데 대중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중 있는 마음을 자꾸 생기게 하는 그 공부를 해서 대중 있는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이요 못 챙겼으면 무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챙기고 또 챙겨서 마음을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계속 조심하고 챙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이 순숙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이요 일이 못 되었으면 무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일까지 완전히 결과까지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무념의 목적이요 일심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당하면 어떤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첫 단계에서는 화가 나면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화가 나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그냥 막 화를 내든지 아니 화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아유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의 첫 단계는 이걸 공부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공부로 삼아서 지금 이 주의심을 들이댄다.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공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유념이다. 공식 유념 공부, 일심 공부의 공식은 대산종사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경계를 당할 때 일단 멈추라. 첫 단계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서 온전을 회복해라. 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온전을 회복한 뒤에는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생각을 궁굴린다고 바로 바른 판단이 얻어지면 참 좋은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얻은 뒤에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버리는 대결단을 내린다. 요 3단계로 무한반복 연습을 해서 체질화시켜라 하는 게 저희가 받은 가르침인데 이거를 연습해 볼 생각을 먼저 일으켜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첫 단계 주의심을 가졌느냐 그걸 연습해 볼 생각이라도 일으켰느냐 하면 유념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런 경계가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이 안 잊어버려. 그걸 일으켜서 또 하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유념이다. 이것이 쌓여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하면 특별히 유념하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 공부심은 일어나서 해본 데까지는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기준을 높여서 결과까지 좋았느냐. 그 얘기는 그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경계에 내가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고 판단을 잘해서 불공을 잘해서
취사를 잘해서 전부 서로 마음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는 은혜가 생산되는 결과까지 나왔느냐? 그랬으면 유념이요. 사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면 무념이다. 왜냐하면 공부심을 일으킨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 미숙해서 사실 뭔가의 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이 걸림이 없는 안정을 못했든지 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행동 자체를 뭔가 하여튼 모자르게 했든지 이거를 발견해서 세밀하게 고쳐나가는 수행까지 가게끔 저희한테 지도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유념으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유념으로 한 만큼 이루어지고 그런데 저희 일심 공부도 유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정할 때는 단성 유념으로 하나에 몰입해 가고 동할 때는 복합 유념으로 챙겨야 할 것,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챙겨야 할 것은 다 챙겨나가는 공부를 하되 단계를 두어서 처음에는 주의심을 일으키고 공부심을 일으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유무념을 체크하고 그 뒤에는 일이 은혜롭게 되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 유념으로 체크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가서 결국은 이 중생계를 벗어나서 불보살계에 이르도록까지 저희가 정진 또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